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아들 하나를 둔 60대 엄마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면 착한 거는 쓴다고들 한다죠.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바로 제 올케 언니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시에서 다녀야 한다며 저는 큰오빠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오빠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에 다녔고 제가 중3이 되던 때 오빠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는 귀여운 조카를 보게 됐죠. 너무 귀엽다. 이 손이랑 발 좀 봐. 지금 어디다 손을 대? 손 씻었어? 우리 아들한테 그 더러운 손 치워. 한 번만 더 손댔다간 가만 안 둘 테니까. 올케 언니는 오빠가 있을 땐 우리 아가씨 이러다가 오빠가 집에 없으면 절 마구 구박했죠. 전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케 언니와 원치 않는 동거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한 번씩 떠오르는데 그렇게 절 구박하던 올케 언니의 모습보단 조카를 엄청 사랑하고 예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우리 왕자님, 우리 아들은 앞으로 뭐가 될까? 변호사? 판사? 뭐든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엄마가 평생 우리 아들 옆에 있을 거거든.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게. 만날 저에겐 가시돋친 말투로 저를 구박했지만 자식 사랑은 진짜 대단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전 그렇게 올케 언니의 구박을 견딘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 회사의 격리로 취업했습니다. 거기서 운명의 남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우린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죠. 물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올케 언니 때문이었어요. 왜? 또 들어가기 싫어? 응, 오늘 오빠 출장이야. 나랑 언니랑 둘이 있단 말이야. 아, 정말. 내가 다 잔소리 할까? 하지 마.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뭔데? 결혼이지. 선아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스위트홈,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우리 같이 살자. 응? 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에게서 벗어난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스위트홈을 만든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은 형이 한 명 있었고 형과는 나이차가 7살 차이가 나서 형은 이미 딸 둘을 자식으로 두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동갑이었기 때문에 형님과 6살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위인 것도 어려웠지만 형님이 그렇게 집안에서 큰 존재인 줄 몰랐어요. 조씨, 이 양반은 아니구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예전 같으면 우리 칠씨 집안 그림자도 못 밟을 천한송인데. 자네는 자네 형님을 잘 따라야 하네. 자네 형님은 하남 윤씨 자손이야. 늘 손윗사람으로 섬기며 배우도록 하게. 네. 남편은 그 옛날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최씨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셨고 집안 어른들이 부모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요즘이야 그런 게 없다지만 남편의 집안 어른들은 다달이 제사를 지내고
장손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형님의 위치가 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맏며느리였으니까요. 들었지? 내가 자네 형님이고 내가 말하면 다 맞는 거야. 내가 시집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네. 그러면 말 안 해도 알겠지? 알아서 기여. 괜히 나대지 말고. 초반 기선제압이 대단했습니다. 전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네네 하고 살았죠. 하지만 형님에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었죠. 아, 미치겠다. 또 아들 타령이야. 큰 아버님이 그러셔? 아니, 네 형수. 요즘 네 형수가 더 아들 그래. 힘들어 죽겠다. 아이,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예쁜데. 난 아들보단 딸이 좋아. 형이 부럽다고. 그러게. 나는 우리 이쁜이들 보는 피로가 싹 가시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네 형수도 그렇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타령은 스트레스야. 이 나라 뜨고 싶다 진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평생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베트남 갈래? 갑자기? 그 더운 베트남은 왜? 뜬금없는 소리는. 내 친구가 지금 거기서 미용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게 돈을 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미용 기술이라면 베트남 사람들이 완전 굿굿굿 일어나 봐. 그래? 그래. 우리 둘이 자리 잡아서 애들 학비 보내고 어느 정도 번 다음엔 관리자 두고 우리 한국으로 오면 돼. 잘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두 형제는 베트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형님과 저의 임신 소식이 집안에 알려졌어요. 또? 진짜요? 둘의 반응은 너무 달랐죠. 아주버님은 세 번째 아이가 생긴 거고 남편에겐 첫 아이였어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함께 배가 불러왔고 형님은 이번은 아들이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게 배가 딱 이번엔 아들이다. 그렇죠? 딸내미들 가졌을 때랑 완전 배 크기가 달라요. 숨쉬기가 힘들다니까요. 자네는 어때? 아들인 것 같아? 딸인 것 같아? 저는 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당연히 동서는 상관없죠. 처남인데. 제가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거죠. 하긴 자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안이 편하지. 이번엔 아들이야 아들. 내가 장담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큰어머님의 말은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형님은 출산을 했고 아주 건강한 셋째 딸을 낳았죠. 아이고, 딸이야? 이게 뭔 일이래? 저 다시 가질 거예요. 이봐, 자네 지금 애 낳은 지 하루도 안 지났어. 남도 아니고 애 낳은 엄마가 할 소린 아니지. 딸도 자식은 자식인데. 저 꼭 낳을 거라고요, 아들. 형님의 이 외침이 저한테 영향을 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낳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형님. 형님 덕분인지 한 달 뒤 전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집안에 선물을 주네. 장해, 아주 장해. 그러게, 역시 소문난 잔치엔 별거 없다더니 딱 그 꼴이네. 자네처럼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뭐만 하면 저렇게 이불 나불대니 될 일이 없지. 안 그래요, 형님? 뭐, 큰 애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여튼 작은 애야, 너무 잘했어. 어른들이 지금 이름 짓는다고 다들 모이셨대. 아이고, 우리 장군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이고, 이 튼실한 다리 좀 봐봐. 그렇게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오랜만에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며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아들을 보러 오셨죠. 그런 절 보고 가만히 있을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아주버님을 쥐잡듯이 잡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임신을 했습니다. 형, 괜찮아?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잠을 못 자게 잠을. 미칠 것 같아. 참, 형수도 어지간히 하시지. 야, 이러다 사람 잡겠다. 형님은 아들을 낳기 위해 아주버님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형님은 임신을 하고 나서 부쩍 저희 집을 찾아왔죠. 어머, 형님 또 오셨어요? 동서 오늘도 빨래했어? 아, 네. 그런데 빨래는 왜? 아니야. 저기 가서 물 좀 가져와. 난 목이 너무 마르네. 전 형님이 왜 저희 집을 자주 찾았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한 형님의 계획 중 하나였죠. 난 큰애가 왜 자네 집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지 알겠어. 왜요? 자네 요즘 속옷 없어진 거 없어? 아, 맞다. 속옷이 좀 없다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분명 버리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재현이 기저귀 빨아놓은 것도 좀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나? 그런데 왜요? 자네 형님이 아들 낳으려고 자네 속옷이랑 재현이 기저귀 훔쳐간 거야. 네? 미신이긴 한데 아들 낳은 여자 속옷을 훔쳐서 입고 그 집 아들 기저귀를 지니고 있으면 아들 낳는다는 소리가 있었거든. 자네 형님이 범인이네. 하하하. 하여튼 아들 욕심은 형님은 결국 제 속옷 때문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아들, 아들. 아들. 정말 우리 올케 언니보다 몇 배는 더 불렀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그 귀한 아들 둘이 됐을 때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러 베트남으로 떠났죠. 엄마, 우리 밥은? 알아서 먹어. 지금 재수 이유식 만드는 거 안 보여? 그럼 또 라면 먹어야 돼? 기집 애들이 아무거나 먹을 것이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어? 저리 가. 형님은 진짜 남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딸들을 홀대했고 오직 자식은 아들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님의 딸들은 점점 형님을 멀리했죠. 아들을 낳고 나니 형님의 기세는 더 등등해졌고 1살 터울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다 보니 형님의 시기와 질투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극에 달했어요. 재현이 키가 우리 재수 키보다 작네. 뭐야, 땅꼬마야? 사내가 키가 이래서 되겠어? 아직 애긴데요. 재수는 잘 먹이나 봐요. 그럼 흑염소의 자라에 내가 애한테 먹인 거 알면 동서 기절할걸. 형님은 정말 어른들한테 좋다는 약까지 조카한테 먹였고 온갖 좋다는 음식은 매일매일 반찬으로 대령했죠. 그렇다 보니 조카는 어릴 때 소아 비만까지 왔고 결국 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고 다이어트까지 약으로 해결했습니다. 형님 욕심을 그대로 닮아서 조카의 욕심도 어릴 때부터 장난이 아니었죠. 내놔. 야, 이거 내 거야. 우리 아빠가 선물로 보내준 거야. 우리 엄마가 네 거도 다 내 거라고 했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혐아야. 바보, 너 혐아 아니야. 너는 그냥 겉절이래. 겉절이? 엄마, 겉절이가 뭐야? 겉절이. 아, 우리 고기 먹을 때 상추 있잖아. 상추를 고춧가루 넣고 무친 거 알지? 그거야. 우리 재현이 저번에 외삼촌이랑 삼겹살 먹을 때 먹은 거 있잖아. 우리 재현이 그때 매운 거 엄청 잘 먹었지? 나는 상추 아닌데 재수가 나보고 겉절이래. 뭐, 재수가 그랬다고. 기가 막혀서.
형님이 우리 모자를 겉절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애한테 이야기를 해서 듣게 하다니 진짜 화가 났습니다. 형님, 재수한테 우리 재현이 보고 겉절이라고 하셨어요?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장손인 우리 재수랑 재현이가 같아?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요. 애한테 할 소린 아니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동서 많이 컸네. 손이 형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다 하고. 꺼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참, 지금 우리 애들 아빠 자금으로 사업하는 건 알지? 그러고 보면 서방님도 겉절이네. 그치? 뭐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손이라고 집안 어른들은 아주버님에게 사업 자금을 주셨고 남편은 아주버님을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돕는 그런 구조였죠. 아주버님은 동업이라 해도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참, 장남이 뭔지. 우리 아들이 조카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아들도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 그저 조카한테 뭐든 양보하고 조카랑 싸울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들 자랑에 바빴던 형님이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조카 이야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저러지 생각하다가 그냥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좁다며 핀잔 주던 형님이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웬일로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 왔지 뭡니까? 어머 형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뭐 아다마니 좋네. 여기가 재현이 공부방인가? 어머, 저거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재수랑 재현이 사주신 책상 아니야? 아직도 저걸 써. 저거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쓰라고 사이즈 넉넉한 거 사주셨잖아요. 재현이가 물건 막 쓰는 애도 아니고 해서 아직 튼튼해요. 그래, 책상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그래, 우리 재수한테 들으니까 재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시험만 치면 상위권이라던데. 그냥 뭐, 재현이는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전 별로 재현이 공부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엄마가 신경 쓰면 바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재현이는 과외랑 학원 안 다녔어? 한 번도? 네, 지가 스스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놔뒀는데 성적은 그래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다행이죠 뭐. 그러면 재현이가 우리 재수 공부 좀 봐주면 안 될까? 재현이가요? 오, 재현이가 그래도 한 살 많은 형이잖아. 학교 마치고 둘이 집에 와서 공부하고 만약에 재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과외 선생 붙여줄게. 그때 우리 재수랑 같이 과외 받으면 더 좋잖아. 형님, 우리 재현이는 과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재수 그냥 과외랑 학원 다니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것 같아? 재현이 1학년 때 담임이 우리 재수 지금 담임이잖아. 같은 선생이니까 뇌신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거고, 그리고 둘이 형제라고 하면 선생이 더 잘 봐주지 않겠어?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동서는 왜 내 말을 항상 고깝게 들어? 그게 아니라 저는 재현이가 재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는 말이죠. 아니, 동생 공부 한두 시간 봐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 난리야? 저희 둘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 없고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재현이가 한다고 하면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아니, 진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좀 좋아? 여튼 성깔머리가 글렀어. 큰엄마 부탁이니까 당연히 알겠다고 하겠지. 오늘 당장 재현이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연락 줘. 형님은 저희 아들에게 조카의 공부를 봐달라고 협박성 부탁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연치는 않았습니다. 형님이랑 얽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현이랑 재수가 지금 공부 때문에 격차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그 격차 좁히지 못하면 형님은 또 그 모든 잘못을 우리 아들한테 퍼부을 게 불보도 뻔해서 그게 걱정이었죠. 하지만 아들한테 의사는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재현아, 너 혹시 재수 공부 좀 봐줄 수 있니? 재수요? 재수 공부를 제가 왜요? 아니, 큰엄마가 학교 마치면 재수 공부를 좀 봐줬으면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요? 그거 좀 그런데.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도 별로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큰엄마 부탁이니까 그냥 이야기한 거야. 엄마, 솔직히 재수랑 같은 학교에 있어도 별로 부딪히는 일 없어요. 학년도 다르고. 그리고 재수 성격 아시잖아요. 저랑 좀 안 맞아요. 그치? 엄마가 큰엄마한테 얘기 다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혹시 또 제가 재수 공부 안 봐주면 엄마가 곤란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없어. 그냥 물어봐달래서 물어본 것 뿐이고, 이 일은 어른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도 말고, 알겠지? 네. 그렇게 저는 형님에게 아들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형님. 재현이가 형제끼리 공부 가르쳐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게 어떨까 해요. 한 번씩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정도는 봐주라고 할게요. 큰엄마 말을 완전 개무시하네. 하긴 재현이 겨울일 때부터 그런 구석이 좀 있었어. 어른이 말을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지 생각이 다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애였잖아. 발랑 가져서는 은근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형님, 우리 재현이가 언제 그랬어요? 없는 말 좀 지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제 앞에서 하신 말은 아니죠. 없는 말? 동서 기억 안 나? 우리 재수 7살 때 재현이가 우리 재수 화장실에서 밀어서 눈 옆에 찢어진 거 생각나지? 아직도 눈 옆에 상처가 선명해.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아직도 화가 치미는데. 아휴. 형님, 그때 그건 재수가 재현이한테 장난치려다가 재수가 넘어진 거잖아요. 왜 자꾸 형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어찌됐건 다친 건 우리 재수잖아. 재현이가 그랬어 봐. 동서 날 아주 가만히 안 뒀을걸? 나니까 참은 거야, 나니까. 그때 내가 재현이 보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긴 잘못 없다고. 그때 그 어린 것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흘겨보는데 아이고 이거 보통 놈은 아니겠다 싶었어. 형님, 과거 일은 됐고요. 재현이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꺼. 네,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형님 돈 많으시잖아요. 과외 학원 재수한테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경제력이 경쟁력이라는데 그렇게 하세요.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재수 과외도 학원도 안 보냈겠어? 재현이가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게 기특해 보이고 내가 우리 재수랑 서로 의지하면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 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동서한테 구걸하는 것 같아? 참 기가 막혀서. 나는 재현이가 그렇게 해주면 용돈이라도 좀 주려고 했어. 나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꺼. 형님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전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자기 아들 공부를 부탁한 이유를 아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저기, 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큰엄마가 재수 공부 좀 봐달라고 오늘 학교까지 찾아와서 엄청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니,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큰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했다고? 네. 아이, 그냥 공부 좀 봐주고 시간 많이 안 뺏을 거라고. 그리고 큰엄마 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재수가 과외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학원에서도 쫓겨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공부 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아니, 왜? 왜 선생님들이 재수 공부를 안 봐주시는 건데? 사고 쳤겠죠. 자세한 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 바로잡고 저랑 공부하고 싶다고 재수가 그랬대요. 그러면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진짜 너네 큰엄마도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싫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러는지. 엄마, 그냥 저 공부 마치고 한두 시간 정도 재수 공부 봐줄게요. 뭐 저도 1학년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죠. 재현아, 과외도 학원도 다 재수 공부 못 가르치겠다고 포기했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더 봐줘야죠. 좀 재수 없어도 재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선 사실 서로 말도 잘 안 했어요. 대면하고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무도 제 동생인지 몰라요. 뭐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좋죠. 형 노릇도 하고. 너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해볼게요. 그래서 재수 성적 올리고 용돈 받고 큰 엄마한테 미움 덜 사고 일석삼조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착해서 어쩌노. 착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전략이에요, 전략. 서로 다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른보다 낫다. 네가 그런 마음이면 한번 해봐.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하고. 알겠지? 네, 그럴게요. 그렇게 아들은 조카의 공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저희 집에 와서 장난도 치고 서로 웃어가며 조카가 아들을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다 싶었어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봤는데 선생님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아들을 안 봐주겠다고 하면 그 엄마 심정이 속이겠어요. 형님 성격에 저한테 부끄러워 분명 이 말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형님 마음 이해하자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참았죠. 형님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초반에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카페에 가서 둘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고 둘은 그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카와 카페에서 공부를 같이 시작하고 난 후부터 계속 귀가 시간이 늦더라고요. 재현아,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 너 너무 늦어. 재수 공부도 봐주고 제 공부도 하느라고요. 뭐 그렇게 할 게 많아? 한두 시간만 해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네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만해. 엄마가 큰엄마한테 말할게. 아니요. 제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우리 아들 힘든 거 싫어. 알지? 그리고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래? 어? 학교에서 급식 잘 안 먹어? 집에서도 밥을 영 안 먹더니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입맛이 없어요. 내년에 고3이잖아요. 고3병이 미리 왔나 봐요. 너무 압박감 갖지 마.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네가 가고 싶은 학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못하면 뭐 네 동생 이름처럼 재수하면 되지. 엄마는 네가 뭐라든 다 믿고 응원할 거야. 네. 엄마 저 좀 쉴게요. 그래, 쉬어. 제가 아들에게 아프냐고 물었을 때 그때 어디가 아프냐고 더 물어볼 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조금만 더 아들과 대화를 깊이 나눴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에게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재현이 어머님, 저 재현이 담임입니다. 여기 학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게, 재현이가 지금 좀 많이 아파서요. 아프다고요? 어디 가요? 오시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현이가 학교 와서 엄마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학교로 갈게요. 네, 보건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애가 아프다고 하니 저는 학교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굴이 요즘 안 좋았는데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 보건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재현이는 교복 셔츠를 벗고 있었고 선생님은 재현이와 이야기하면서 재현이의 몸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고 애 몸을 보자마자 소리를 쳤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냐고? 어머니, 진정 좀 하시고요. 재현이가 큰일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제가 보건실로 데려왔습니다. 재현이 상처 기록으로 남기려고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재현이가 다친 이유는 학교 폭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학폭이요? 누가요?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 전화 가고 싶어요. 저 그냥 집에서 홈스쿨에서 대학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니, 네가 왜 전학을 가? 너 이렇게 만든 애들이 가야지. 제가 어떻게 재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뭐? 재수? 재수가 너 이렇게 했다고? 처음엔 같이 공부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자꾸 자기 친구들이랑 선배들과 어울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재수가 폭력을 쓰더라고요. 처음엔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재수 선배들이 유명한 예진이더라고요. 시 선배들 불러서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폭된 애들도 있고요. 엄마 저 진짜 무서워요. 이거 학교에 소문내면 엄마 아빠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참았는데 너무 아파서 엄마 저 진짜 학교 못 오랬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제가 싫어요. 전 아들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내 아들 상처부터 낫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애를 안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100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애가 다쳤으니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아들을 입원시키고 아들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게 오히려 애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재현이 2년 동안 담임하면서 재현이를 얼마나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착하고 선한 아이라 동생 같은 마음으로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안색도 안 좋아서 화장실 갔을 때 따라갔더니 재현이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손목에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현이를 더 잘 보살피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멍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전 긴 생각 끝에 선생님에게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정말로 재수가 우리 재현이 저렇게 만든 건가요? 지형을? 네, 왜요? 왜? 우리 아들은 동생 챙긴다고 공부 가르쳐 준 것뿐인데 왜요? 왜? 왜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요? 왜? 어머님 진정하세요. 학폭 때문에 재현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재현이 그렇게 나약한 아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재수가 자기랑 어울리는 선배 애들하고 처음에 게임 레벨도 높이고 게임 머니도 벌어야 한다며 재현이한테 대신 게임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재현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선배 애들 불러 재현이를 때렸나 봐요. 재현이가 자꾸 무시하니까 니네 집 찾아가서 니네 엄마 아빠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재현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제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재현이 건강이 중요하니 치료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감히 내 아들한테, 내 착한 아들한테 감히 가만 안 둘 겁니다. 저도 제 아들 이렇게 만든 인간들, 내 아들이 겪은 고통 그 이상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 재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아들이 입원하고 그 다음 날 낯짝도 두껍지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왜 전화했어요? 아니 왜 다짜고짜 화를 내? 재현이 병원에 있다며. 그래서 왜 우리 애가 병원에 있는지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오해가 좀 있더라고. 오해? 오해요? 우리 재수 말 들어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더라고. 우리 재수도 피해자야. 형님, 제가 그렇게 우스워요? 우습냐고요? 만날 아나무인에 자기가 불리한 일 생기면 또 눈치 살피고. 형님 이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내 자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해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 재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형님 나 죽일걸요? 근데요, 나도 형님 하는 거 20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사람 하나 밟는 거 그거 하면 하겠더라고요.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아니 동서, 일을 좀 차분하게 생각하자.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따져봐야 알 거 아니야. 동서 지금 담임 말만 듣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형님, 저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저는 제 아들 말만 믿을 거예요. 이거 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족하고 형님이고 뭐고, 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이게 하늘 같은 형님 머리채 쥐어잡고 흔드네. 이거 왜 이래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다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형님도 재수도 각오하세요. 저 끊습니다. 동서, 동서. 전 이번에도 정말 제대로 이 악연의 끈을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화 통화한 지 이틀 후 형님이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재현아, 큰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엄마. 미쳤어요? 여길 어디라고 와요? 절대 안정 못 봤어요? 그래, 내가 재현이 마음 달래주려고 왔잖아. 재현아, 큰엄마 안 보고 싶었어? 너 어릴 때 큰엄마 고구마탕 좋아했잖아. 자, 큰엄마가 이거 넣어준다고 금방 해왔어. 이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우리 조카 얼른 기운 차린다면 큰엄마는 이런 거 한 트럭도 해줄 수 있어. 저기, 엄마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쉬어, 쉬어. 형님,
나가서 얘기합시다. 빨리 나가요. 아니, 왜 사람을 밀치고 그래? 저는 형님을 거의 내쫓듯이 아들에게서 떼놓았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길 왜 옵니까? 지금 병문안 온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형님 아들, 그 잘난 이 집안 장손.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형님도 형님 아들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재수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형님 앞으로 형님 아들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나대는 거 나랑 우리 재현이 자극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니까 이렇게 왔잖아. 뭘 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이러면 안 돼. 동서 알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번엔 아주 홍군형을 제대로 냈어. 어디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재현이까지 그렇게 다치게 만드냐고 말이야. 내가 여튼 그 자식들 다 알아내가지고 이것들 가만 안 둘 거야. 혼쭐을 내야지. 혼쭐이요?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요? 애가 죽을 뻔했다고. 아이고,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 저기, 재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 재수가요? 자기도 모르고 그랬대. 그 선배들인가 하는 나쁜 애들이 그냥 우리 재수를 시켜서 재현이를 그랬다는 거 아니야. 둘이 형제인 거 알고 우리 순진한 재수를 이용했나 봐. 동서, 재수 입장도 생각을 해줘. 재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차라리 파트로 매주를 쓴다는 걸 믿지. 저는 형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형님과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지 뭡니까? 아유, 우리 조카 힘든데 왜 나왔어? 어서 들어가, 빨리. 진짜 재수가 저한테 사과한대요? 큰엄마 진짜예요? 그럼, 재현아, 이번에 일 커지면 우리 재수 인생 쫑이야. 너랑 피가 섞인 형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우리 재수 좀 살려주라. 응? 큰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응?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기세등등하던 형님이 자식 일이라니 무릎을 꿇겠다고 하니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재현아, 들어가자. 저 진짜 재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참겠는 건 재수가 왜 그런 인간들이라고 어울리고 그걸 저한테 강요했냐는 거예요. 아세요, 큰엄마? 알지. 네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지. 재수도 지금 큰아빠한테 완전 쥐어 터졌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던지. 재현아, 다음 주 퇴원하지? 재수가 사과도 하고 큰엄마도 너한테 미안해서 너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 테니까 저녁 같이 먹으면서 풀자. 응?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그래. 형님, 말 끝났으니까 가세요. 다신 오지 말고. 전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형님이랑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제게 했죠. 형님을 보내고 병실로 돌아온 아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재수한테 사과받고 이 일 끝내요. 뭐? 그냥 재수한테 사과받고 끝내고 싶어요. 이 일로 엄마 아빠 힘든 것도 싫고 큰엄마 알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분이고 설마 큰엄마가 저렇게 말했는데 재수가 또 그런 길로 빠지겠어요?
안 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똥통에 빠지든 지옥불에 들어가든 난 이제 상관 안 해. 난 네가 제일 중요해. 엄마는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수를 그렇게 벌준다고 해서 제 마음이 나아질까요? 그리고 재수가 처벌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해봤어요. 다행히 사과한다고 하니 믿어야죠. 그리고 다시 저 재수랑 엮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사과만 받고 바로 집으로 가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바보 같은지, 이렇게 착한데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냥 아들을 데리고 모르는 데로 가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아들도 마음 편할 거고, 저도 아들만 바라보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이 피해야 하나 싶어 진짜 떠나야 할 사람은 형님과 조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면 돌파해서 내 아들 잘못이 아니라 형님의 귀하디 귀한 아들이 얼마나 문제아인지 이참에 보여주고 단판 짓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 바로 다음 날 사과의 자리를 마련한다며 형님이 전화가 왔죠. 동서, 재현이 보고 저녁 7시 반까지 오라고 해. 알겠어요. 이따 뵙죠. 동서도 오려고? 왜요? 당연히 저도 가야죠. 재수가 우리 재현이한테 어떻게 사과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애들끼리 문제인데 그냥 애들끼리 사과하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형님, 이게 어떻게 애들끼리 문제인가요? 저는 재현이 보호자고요. 이건 엄연한 폭력 사건이에요. 우리 재현이가 착해서 사과받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눈구렁이 담남땐 넘어가려면 안 갈 거예요. 아휴, 알았어. 오고 싶으면 같이 와. 이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형님은 왜 우리 아들만 부르려고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 그날 아들이랑 형님 댁에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아들이 어딜 갔는지 방이 없었어요. 재현아, 너 어디야? 큰엄마네 가야지. 저 지금 큰엄마 집인데요. 뭐? 지금 6시인데 벌써 갔다고? 약속을 앞당긴 걸 저한테만 전달하시고 엄마한테 전달하시는 거 깜빡하셨대요. 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걸 왜 아들한테만 약속 시간이 변경됐다는 걸 알렸는지 이상했습니다. 엄마, 큰엄마가 식사하라고 하시네요. 저 재수랑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도 이야기 들어야 돼. 그런데 큰엄마는 뭐 하시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식사 준비 중이세요. 그럼 이따 봐요. 그래, 엄마 빨리 갈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자, 고기, 생선, 이탈리안 음식까지 다 했어.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야, 누가 너 먹으래? 네? 새끼가 입만 써가지고 와 킹받네.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하러 상을 차려주냐? 뻥충한 새끼. 아이, 큰엄마. 재수가 오늘 사과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야, 이 자식아. 어디 감히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나불대고 다녀, 다니게. 내가 그래도 조카라고 감싸줬건만 넌 안 되겠어. 딱 천성이 네 엄마야.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고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꼭 이 사다를 만들어. 너 때문에 지금 내 아들 학교도 못 가고 있다고. 이상한 소문 만들어내서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넌 글러먹었어, 이 자식아. 재수야, 너 화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그래. 근데 네 화풀이 정도만 해. 괜히 크게 건드렸다간 또 얘 엄마 난리칠 거야. 빨리 해. 엄마가 자리 비켜줄게. 새끼가 기집애 마냥 질질 짜게 나고
야, 그러게 내가 시킨 거 하면 아무 일 없었잖아. 너는 오늘 나한테 멘탈 교육을 좀 받아야 해, 이 자식아. 조카는 아들에게 주먹을 쉴 새 없이 날렸고 얼굴 몸 할 거 없이 보이는 대로 애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도 이 상황을 도저히 못 참은 나머지 식탁 의자를 던져버렸죠. 그 바람에 조카가 그걸 피하다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 내 머리. 뭐야, 너 얼굴 왜 이래? 피나잖아. 저 새끼가 그랬어? 이게 진짜? 형님은 인내님껏 아들의 따귀를 때렸고 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수십 대는 맞았을 겁니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형님이 과거 배구 선수 출신이라 여느 성인 남자 못지않게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고 전 그걸 보자마자 형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제 눈앞에서 제 아들이 맞는 걸 보는데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의 따귀를 있는 힘껏 때렸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조리 엎어버렸어요. 미쳤구나 니가? 어디 감히 나한테? 그래 미쳤다. 너 같은 걸 형님으로 모시고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미칠걸? 넌 악마야. 형제? 가족? 넌 형제랑 가족을 이렇게 때리니? 사과한다고 해서 내 아들 보냈더니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랬구나. 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네. 맞지? 맞잖아. 네 아들놈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알아? 어릴 때 내가 교육을 확실히 시켰어야 했는데 어미가 이러니 자식이 저러지. 내가 오늘 내 새끼 억울하다고 해서 믿기친 거야. 몰랐니? 하긴 지 새끼가 밖에서 처맞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살더니 꼴 좋다?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오늘 네 아들이랑 세트로 한번 맞자. 이게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때 아들은 형님의 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엄마 지키겠다고 지가 아픈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힘을 다 써서 절 보호해준 아들.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없던 힘도 저절로 생겼고 제 계획을 실행에 바로 옮겼죠. 바로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구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는 제 아들이고요. 빨리 와주세요. 전 설마 아니겠지. 형님 댁으로 가면서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니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형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결국 일어났고 이걸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증거자료로 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성년자 폭행하셨죠? 자, 방금 여기 보호자분이 영상 촬영했고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시다. 자, 갑시다. 뭔 소리야. 얘는 내 조카예요, 조카. 큰엄마가 조카 버릇 좀 가르치려는데 뭐 폭행? 경찰 아저씨,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집안일이니까 가세요. 네? 그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친부모도 자기 자식 폭행하면 잡혀가요. 그거 알아요? 야, 데리고 가. 엄마, 이게 무슨 쪽이야. 엄마 그럼 정가자 되는 거야? 와이씨, 그러게 왜 애를 때려. 세수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집안 어른들한테 변호사 붙여달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정가자 되면 나랑 이제 남이야. 에이씨, 지금 나도 조마조마한데. 똥물 튀기지 마, 알겠어? 뭐? 죽을 거면 혼자 죽으라고, 알겠어? 만약에 나한테 뭔 일 생기면 진짜 그땐 부모고 뭐고 없어? 이씨. 세수야, 아들. 어머, 저거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자식 원망은 서해 가서 하시죠. 아이, 갑시다. 정말 그날 하룻밤은 폭풍이 지나간 듯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큰엄마와 조카한테 일방적으로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아들을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죠. 그런데 아들은 절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 아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도 죽기 살기로 지어 패지. 왜 참았어? 엄마, 이제 끝났잖아요. 나만 다치면 되지. 엄마까지 다치는 거 나 못 봐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엄마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아들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참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들은 또 병원 신세를 졌지만 전 달라졌어요. 형님과 조카에게 자비는 단 1도 없다는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이것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리고 감기약을 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재수가 학폭은 물론이고 조폭 애들을 불러서 재현이한테 자기들끼리 감기약이라고 부르는 이 위험 약물을 배달하라고 시켰더라고요. 여기 이 문자가 그 증거고요. 어떻게 애들이 이런 짓을... 조폭들이 이런 거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일 시키고 알바비를 준다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재현이가 안 하겠다고 계속 거절하니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래서 재현이가 무너진 것 같아요. 학교에선 조카는 물론 조카와 어울리던 아이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를 했고 거기엔 담배, 술, 폭행, 도박, 학생들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카의 모습은 이런 나쁜 짓을 자랑이라도 하듯 웃고 있었죠. 전 먼저 형님과 조카를 맏며느리 장손이라는 이유로 칭송하던 집안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본데 없는 집안에서 여자를 들이더니 아이 결국 이 꼴이 나는구만.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이제 애들은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 해라. 제사는 재현이만 오거라. 이 조카도 자식인데 어디 손을 대 대게. 남자들이 집안을 안 지켜서 그래. 이 뭐 사업을 한다고 외국으로 떠들고. 남자가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아, 두 놈 다 다시 불러들여. 이 자식 놈자 망쳐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한국으로 귀국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공항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 엄마랑 애가 진짜 그런 짓 했습니까? 아니죠. 아주버님,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빨리 형님이랑 재수한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준다고 나서도 나아질 건 없지만. 재현이는 괜찮아? 재수 이 자식을 그냥... 미안하다. 다 내 죄다. 마누라 간수, 자식 교육,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돈만 갖다 주고 있었다니. 참 내 죄가 크다.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형, 솔직히 형수는 형수라고 하기도 싫고 인연 끊고 싶다. 재수는 형이 알아서 해. 근데 분명한 건 내 자식 이렇게 만들고 다리 뻗고 사는 건 못 봐. 죽어도. 내 맘 이해하지? 네 말이 다 맞다. 재수씨,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도 마누라고 자식 일인데 가야죠. 네,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제 형님이랑 재수를 걱정한다는 말은 못해요. 서운해하지 않으셨음 해요. 진짜 외국 가서 개고생하면 뭐합니까?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났는데
면목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미워도 아내고 자식이니까 어깨가 축 처진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아들 걱정에 경찰서를 찾아가 면회를 했죠. 아빠, 아이씨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지금 나한테 똥물 튀겨서 나 여기 있다고. 아이씨 빨리 꺼내줘 빨리. 너는 아빠 얼굴 10년 만에 보는데 첫인사가 그거냐?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아이씨, 엄마가 재현이 안 건드렸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빨리 꺼내줘, 빨리. 아니, 넌 네가 지은 죄 확실히 뉘우치고 그때 나 찾아와. 안 그러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니, 부모가 이러도 돼?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부모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널 걱정하고 널 사랑하는 부모니까. 형님은 아주버님이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네가 부모야? 부모냐고. 내가 우리 채소 어떻게 낳고 길렀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 알지. 아주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세 딸들은 너 때문에 다 상처받고 너랑 살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래도 걔들은 아빠가 외국에서 일한다고 매일하고 문자하고 날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이랑 재수는 내 걱정 일도 안 하지. 그저 내 사업이 어떤지 돈은 얼마나 보내줄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생각했지. 끔찍히 여기던 당신 아들 지금 당신 때문에 소년 온단다고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원망해도 돼. 내 새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래서 네가 네 아들 망쳤어. 알아? 아주버님은 그렇게 형님에게 이혼 소리를 던지고 다신 찾아가지 않았고 조카는 한 번도 자기 아버지한테 문자 한 통 쓴 적 없으면서 지금은 빨리 나가고 싶다고 손편지를 계속 보낸다고 했습니다. 늘 집안 어른들을 등에 업고 왕노름하던 형님과 조카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형님 친정 식구들도 형님을 버렸고 극악 무도한 짓을 했다는 사실에 친정 식구들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카는 퇴학은 물론 위험 약물을 소지하고 배달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됐고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죄를 뉘우치게 됐어요. 그리고 형님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6년형을 선고받았죠. 가족끼리는 뭐든 해도 괜찮다던 형님의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3년쯤 됐을까?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안심여자 교도소입니다. 전 윤영자 씨 관리하는 교도관이고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아무도 연락을 안 받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아주버님은 모든 것이 싫다며 다시 외국으로 떠났고 친정 식구들은 인연을 끊은 탓에 아무와도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형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전 형님이 있다는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본 형님의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재소자들한테 피해주고 독방에 배치했는데 거기서 자기 머리를 계속 벽에 박아서 뇌진탕까지 왔어요. 정신질환이 의심돼서 검사 받았는데 환각, 환영,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신병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번호 저장한 걸 봤는데 가족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가족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분과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쾌유를 빈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그게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형님의 소식은 모르고 살고 싶어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은 결국 자기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젠 다신 아들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됐죠.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아주버님과 함께했던 해외 사업을 접고 작은 식당을 차려 못다한 셰프의 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 아들은 이런 아픔을 잘 이겨내고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죠. 그것도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돼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잘 살고 있답니다. 너무 참고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사사건건 비난하는 것도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형님에게 제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올가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하거나 부모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망치는 꼴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절대 당신의 트로피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